X다리 보행 교정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3일 첫 번째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 발목이 평발 성향이고 X렉 패턴, 거북목이고 어깨는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고, 라운드 숄더가 된 것은 보행할 때 손바닥이 뒤집어지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가 어깨 관절이 내회전되어 있는데 좌우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훨씬 많이 쓰러지고 있고요. 1년 4개월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아이가 훨씬 많이 컸습니다. 자세도 달라지고 거북목도 좀 나아졌고 걷는 모습도 좌우로 휘청이는 모습이 훨씬 덜하고 X렉 패턴도 호전된 것이 보입니다. 단지 아직까지 라운드 숄더 성향이 보이고 평발 성향도 아직까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좌우 패턴이 다르고요. 좌우로 롤링이 굉장히 심하죠. 이 아이는 한 달에 3번에서 4번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교정을 하고 운동을 했던 친구고요. 발바닥인 교정 인솔을 저희 병원에서 맞춰서 착용했습니다. 다음 아이를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14일 촬영한 영상이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안짱걸음이 보이고 X렉 패턴입니다.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보이고요. 어깨의 좌우 스윙이 일정하지 않고 비대칭적인 게 보입니다. 6개월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이 친구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정하고 맞춤형 인솔을 저희 병원에서 맞췄습니다. 안짱걸음이 많이 없어진 모습이고 어깨의 좌우 스윙도 개선되어 있습니다. 걷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2023년 12월 처음 동영상을 찍었고 마지막에는 한 1년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가리는데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X다리 패턴. 그 다음에 발목이 평발 성향이고 역시나 라운드 숄더 거북목이 보이고 보행할 때 손바닥이 보입니다. 원래 손날이 보여야 되죠. 손날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손바닥이 보이는 것은 어깨 관절이 내회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 영상을 보면 고관절도 내회전되는 게 보입니다. 고관절도 내회전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좌우로 롤링이 심하고 어깨 스윙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1년 뒤의 모습입니다. 육안을 보기에도 애가 많이 길쭉하게 컸습니다. X다리 패턴도 좋아지고 평발도 좋아지고 어깨 스윙도 좀 살아나고 거북목도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스윙을 할 때 손바닥이 보이고 대퇴가 내회전되고 평발 성향이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평발 성향, 라운드 숄더. 거북목 성향도 아직 남아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1년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키가 훅 컸죠. 그 다음에 움직임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호전되어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자, 세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호전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다 학생들이고 초등학생 주 1회 했고요. 주 1회를 못할 때도 있으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 교정하고 또 운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하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맞춤형 깔창을 했습니다. 엑스다리 패턴의 체형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다리 패턴은 제일 먼저 무엇이 문제냐면 발목이 문제입니다. 발목에서 내측 아치의 안정성과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경골이 외회전하고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평발이건 아니건 평발 성향은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발목의 내측 아치의 안정성이 떨어지면서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형성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선천적으로 유전에 의해서 발목의 기능이 약하게 타고난 겁니다. 이런 아이들한테 바르게 걸으라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야단을 쳐도 제대로 교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노력해도 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런 평발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평발 성향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이다. 그래서 발과 발가락, 발바닥이 땅을 지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골이 외회전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대퇴가 내회전, 즉 고관절이 내회전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적어놨습니다. 그 결과 골반의 전방경사가 일어납니다. 골반의 전방경사는 요추 전반과 동반이 되겠죠. 요추 전반, 요추가 이렇게 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부는 반대로 튀어나오고 복근은 무력해지겠죠. 골반은 이렇게 전방경사가 일어나고 반면에 엉덩이는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오리궁뎅이처럼 튀어나오게 되면서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튀어나오는 그런 형태의 체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고관절이 내회전되는, 대퇴가 내회전되는 현상과 맞물려서 어깨도 내회전되는 현상이 생기고 어깨가 내회전, 즉 라운드 숄더죠. 라운드 숄더가 생기면서 흉추가 후만되고 거북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체형 변화들은 특정한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평발, 혹은 평발 성향, 혹은 발바닥 내측 아치의 부기능화, 발목의 내측을 잘 쓰지 못하는 나쁜 보행 습관, 이런 것들이 엑스다리 패턴을 일으키고 또 많은 빈도로 비만에서 이런 성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발 성향도 좀 있고 또 비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체형 패턴이 더 잘 드러나고 또 아까 제가 체형을 설명할 때 요추가 전만 일어나고 복부가 이렇게 무력해진다고 했죠. 복근이 무력해진다. 그래서 이런 체형들은 살이 찌기 쉬운 체형이 됩니다. 왜? 복근이 무력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때 복근을 잘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부에 지방이 잘 끼기 때문에 비만해지기 쉬운 체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은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병의 원인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행 교정 솔루션이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는 발바닥 아치 및 발목의 안정성과 운동성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가장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맞춤 깔창을 생활화. 왜 깔창을 권유를 하느냐?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3단 보행, 리어풋, 미드풋, 포풋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상적인 바른 보행을 했을 때 족저 근막의 운동성과 탄성이 증가돼서 내측 아치가 활성화되는 그런 운동이나 보행 습관을 만들어서 아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선천적으로 평발이고 또 혹은 평발 성향이고 혹은 유연성이 너무 많아서 아치가 내려앉는 유연성 평발들 같은 경우에 서 있으면 아치가 그냥 내려앉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상적인 보행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그냥 서 있고 어슬렁거리면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치가 계속 처지게 돼요. 우리가 발바닥 아치가 계속 처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권해주는 게 맞춤형 깔창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깔창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하면 신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한테 편안하게 느껴져야 되고 깔창의 교정력도 확보가 돼야 되고 운동성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교정은 잘 되지만 발바닥의 운동성을 방해했을 때 그러면은 깔창을 신으면 신을수록 발바닥 아치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깔창을 신으면 안 되겠죠. 발바닥 족저 근막의 운동성까지 제한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고 교정력도 좋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발바닥 아치 발목 교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솔을 찾고 연구를 했습니다. 하드 타입의 깔창은 저희가 쓰지 않고 소프트 타입의 깔창이지만 교정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실제로 교정이 돼야 되고요. 신었을 때 편안해서 발목에 무리를 주어서는 안 되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깔창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병원에서는 프랑스산 명품 맞춤형 인솔, 카프론 인솔을 도입하여서 인솔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엑스다리 패턴의 보행 교정은 그런 원칙에 의거해서 교정을 하게 되고요. 저희 병원에서 교정 자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 2회 하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까 보여줬던 예시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효과가 나타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정에만 의존해서는 빠른 교정이 어렵고 실제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X다리 패턴의 문제는 발목, 발바닥에서 시작이 됩니다. 발목의 굴곡 신전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실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서 가르쳐 드리는 운동에는 주 운동이 있습니다. 주 운동, 주 운동, 주요 운동, 주요 운동, 주요 운동, 주요 운동과 보조 운동 내지 보조 활동이 있습니다. 보조 활동. 왜 이걸 만들었냐면 제일 중요한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을 하고 나서 그 주위에 있는 힘줄, 관절, 인대,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 운동만 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이 안 되고 마사지나 다양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관절과 근육, 힘줄, 인대 등을 풀어줘야 그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가 됩니다. 메인 운동만 시켜서는
우리가 원하는 효과적인 결과치가 잘 나오지 않더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운동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제가 고안을 했습니다. X다리 패턴의 보행 교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목의 안정성, 운동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발목 굴곡 신전 운동이 제일 중요한 운동이에요. 정경골근 마사지, 비복근 스트레칭, 발바닥 활성화 마사지 이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목의 운동 플러스해서 세 가지 보조 활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관절의 외회전 및 대퇴 내전력을 향상시킨다. X다리 패턴은 대퇴가 내회전되는 보상 패턴에 의해서 골반 전방 경사가 일어나면서 허리 문제가 발생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관절의 내회전 보상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나? 그거의 주안점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메인 운동은 고관절의 운동, 데드버그 힐드랍이라는 것은 골반 안정화시키고 장요근을 운동시키는 운동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활동은 대퇴사두근 및 내전근 마사지, 외전근 마사지도 포함되고요. 중둔근 볼 마사지, 장요근 마사지까지 포함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발바닥 발목 운동, 그 다음에 고관절하고 골반 안정화 운동. 이게 X다리 패턴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X다리 패턴에서는 거북목도 생기고 어깨 라우드 숄더 문제도 생기고 흉추 후반 증상도 생기는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냐? 이것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은데 1번, 2번이 안 되면 사실 3번은 의미가 없습니다. 1번, 2번이 확실하게 된 이후에 3번을 하면 그 운동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1번, 2번이 안 되면 3번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안 하면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에 3번 위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번, 2번과 같이 더불어서 하면은 효과가 있다. 그 이외에 많이 틀어진 사람들은 골반이 회전되었거나 혹은 골반이 한쪽이 튀어나왔거나 한쪽으로 너무 무게중심이 쏠리면 골반이 한쪽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따로 교정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